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의 부작용 중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방 흡입 색전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다 보면은 피하 지방층에서 캐놀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있는 지방이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그 지방 알갱이들, 그러니까 지방 세포들이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혈관 안에, 혈류 안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심장을 통하고 폐를 통해서 몸의 각 부분에 있는 말초 혈관에 그 지방 알갱이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결국 말초 모세혈관에는 매우 얇기 때문에 그런 지방 알갱이들이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막힌 그 원위부에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지방 알갱이들이 혈류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지방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는데, 이 피하 지방층에 이렇게 지방들을 모식도로 그려진 이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런 동맥과 빨간색 동맥과 파란색 정맥 등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 그렸지만 실제로는 무수하게 많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런 혈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방 알갱이들이 이런 정맥을 타고 흘러서 몸의 이제 중심부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에서 이런 지방 색전증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색전증이 생기면은 주로 이제 말초에서 지방 흡입을 하다가 정맥을 타고 그런 지방 알갱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굵은 혈관을 정맥으로 합쳐져서 올라가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가고 우심실에서 이제 폐 동맥을 타고 결국 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 있는 모세혈관, 그러니까 폐포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에 지방 알갱이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그런 알갱이들이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검사를 해본 슬라이드인데, 보면은 이런 혈관 안쪽에 검은색의 지방 알갱이가 몇 개 이제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지방 흡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이런 부작용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많이 공부해보고 많이 알아본 환자분들은 지방 색전증에 대해서 매우 무서워하고, 그 색전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지방 흡입을 오랫동안 해오고, 그리고 참고 문헌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 리포트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지방 흡입을 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지방 색전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지방 흡입을 굉장히 많이 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지방 흡입과 연관된 지방 색전증이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병이지 실제로는 수술 중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 만 수천 케이스에 만 케이스 넘는 지방 흡입을 해왔고, 그리고 뭐 지방흡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겪어봤지만, 그 단 한 케이스의 경우에서도 그 지방 색전증과 연관된 증상도 이제 발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지방 색전증으로 진단된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 지방 색전증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모식도에서도 봤듯이 이런 혈관 손상이 오게 된다면 그 혈관 안에 있던 피가 이런 조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 이 조직 밖에 있던 이런 지방 알갱이들이 이 혈관이 손상돼서 피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혈류를 역행해서 지방이 이 혈류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방어 기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혈관에서의 방어 기전은 혈관이 손상을 입는 즉시 수축한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나게 되면은 그쪽에 바로 이제 혈액 응고 기전이 작동하게 돼서 혈소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린 그런 들이 들러붙게 돼서 응고가 일어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막힌 곳을 통해서 이런 지방세포가 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흡입과 연관된 지방색전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어쩌면 이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만 생각되어지고 있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지방색전증이 발생한 빈도를 한번 따져보면은, 검색을 해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런 통계화된 이런 수치는 없고, 미국에서의 이런 지방 흡입 통계를 보면은 2015년도 한 해에만 35만 건 정도의 지방 흡입이 이루어졌고, 그 한 해에만 35만 건 정도의 지방 흡입이 이루어졌고, 2018년도까지 17케이스밖에 문서로 보고된 게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통계를 한번 해보면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지방흡입이 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는데, 적어도 2018년도까지 미국에서 수백만 건의 지방흡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미국에서 지금까지 300만 건, 아주 낮춰서 그 건수를 낮춰서 잡아봤을 때 300만 건의 지방흡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중에 17케이스가 보고됐다면,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그 퍼센트로 보면은 0.00057%이고, 지방흡입 176만 470명당 한 명의 지방색전증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방흡입과 관련된 지방색전증과 관련된 지방흡입 대가가 이제 썼던 책을 한번 보면은, 그런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클라인이라는 지방흡입 대가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흡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색전증은 흡입마취제를 사용했을 때만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그 어떤 지방흡입 단독으로만 수술을 했을 때는 한 케이스도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지방색전증이 발생했던 지방흡입 케이스는 지방흡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피부 복부 거상술, 그러니까 피부 절제술을 같이 한 케이스에서만 발생되었고, 이 닥터 클라인이 하는 말은 그 지방 흡입, 투메슨트를 사용하는 지방 흡입만으로는 팻 엠볼리즘, 그러니까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흡입과 관련된 지방색전증은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두려운 이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의사 입장에서는 빈도가 매우 낮더라도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이런 우리가 지방색전증이 발생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고려해 봤을 때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투메슨트 용액,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흡입을 할 때 넣는 투메슨트 용액이 있죠. 투메슨트 용액을 충분히 넣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투메슨트 용액 중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 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네프린이 들어있는 투메슨트 용액을 충분히 넣고 수술한다면, 이런 정맥이 수술 중에 매우 이제 강력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수축되어 있는 혈관이 다칠 가능성이 매우 감소된다, 그런 이론이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수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혈관이 손상이 되고, 혈관이 손상된 그 구멍을 통해서 이런 지방이 들어간다는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이런 혈관 손상을 막는다면 그런 지방색전증을 매우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주 부드럽고 젠틀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동 기계식이나 아니면 굵은 캐뉼라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자세도 이제 제대로 잡아서 어지로 당겨서 수술을 하지 않고 얇은 캐뉼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면 지방색전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수술 전에 환자의 출혈성 경향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분들 중에서 쉽게 멍이 든다거나 본인도 모르는 이렇게 멍이 발견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 출혈성 경향, 그리고 혈관이 그 어떤 자극이나 손상에 반응하는 정도를 수술 전에 체크를 하고 환자한테 문진을 통해서 알아보고 수술을 한다면 이런 혈관 손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의 출혈성 경향이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멍이 있는지,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굉장히 큰 멍이 드는지, 이런 것을 수술 전에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번째는 흡입 마취제를 이용한 전신 마취 하에 지방 흡입을 하지 말 것입니다. 닥터 클라인에 의하면 지방 흡입과 관련된 지방 색전증은 흡입 마취제를 통한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했을 때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를 지키면서 수술을 한다면 아마 지방 색전증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과 관련된 지방 색전증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